일단 우리 자동 결산에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법인세였죠. 그래서 1번 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안 넘어가냐 2번도 수 3번 수 4번 수 5번은 수동 하나랑 자동 하나예요. 5번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세무에서만 나오는 유형인데 저 비정상 감모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 별로 안 좋은 시험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동이 많아요, 수동이 많아요? 수동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 1번 보시면 2,000원짜리가 2,500원 된 겁니다. 그러면 500원만큼 이익 난 거죠. 그 다음에 한 주가 아니고 총 몇 주예요? 5,000주죠. 그러면 500원 곱하기 5,000주 하면 250만원 이익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5,000주 갖고 있는데 500원 올랐어. 그러면 얼마 번 거예요? 250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5,000주 갖고 있는데 1,000원 올랐어. 그러면 500번 거예요. 근데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내가 가져가는 게 많으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기 계속 영끌족 이런 거 나오는데 강남 얘기도 어저께 잠깐 봤는데 지금 강남의 전셋값이 반토막 나버렸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2년 전에 전세를 20억에 줬는데 지금 전세가 10억이래요. 12억, 13억. 그러면 그 사람 나갈 때 7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마 올해 경매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올랐으니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입니다.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2. 그래서 요거를 일반전표 몇 월 며칠에다 넣으세요? 네, 12월 31일에다가 적으시고 넣으세요. 하나씩 할게요. 그리고 수동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동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요거 하실 때 되도록이면 수동 먼저 하세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5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50. 그래서 왜 이익인지, 손해일 때는 왜 손해인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손이 얼어서 그러나 종이도 잘 안 넘어가네. 그 다음에 2번은 날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1년치인데 올해가 8, 9,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죠. 그래서 150만원 곱하기 제가 분수 적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분모는 전체예요. 그래서 1년이 12달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월이라고요? 5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5. 그래서 150 나누기 12 곱하기 5 하면 62만 5천원이 올해 거. 그러면 내년 건 얼마예요? 네, 87만 5천원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차기 거. 그리고 분계 잘 안 되시면 이거 외워서 하세요. 뭐 외워서 하시냐면 무슨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감소시키세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금액 적으시고 그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 금액 적으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성급비용. 요거를 이해하셔야 요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급비용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네, 이거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아우 저는 이거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우리 컨트롤 F로 하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뭘로 찾으시라고요? 컨트롤 F. 그래서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 대변이에요. 대변의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사무실에 대한 뭐라고요? 화재 보험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800번대 뭐요? 보험료. 그 다음에 자산일 때는 올해 거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게 얼마예요? 62만 5천원. 이렇게라도 꼭 하세요. 초반에 헷갈릴 때 외워서 하는 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외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초반에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은 내년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거를 150을 처리했는데 그 내년 거 중에 올해 게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네, 87만 그 올해 게 62만 5천 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62만 5천원. 대변에 먼저 줬다 성급비용 62만 5천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22만 5천원을 처리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거래처 축의금이래요. 우리 거래처 주면 뭐죠? 접대비죠. 무슨 비예요?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 처리하시고 접대비가 20. 그 다음에 판매부서 서류 퀵비 지급했대요. 요거 뭘로 처리해요? 네, 요거는 네, 운반비. 운반비 얼마요? 2만 5천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운반비만 맞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운반비가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정하는 건 아니에요. 답은 저기 협회에서 된다 안 된다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얼마 있었어요? 22만 5천원. 요걸 적어서 일반 존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 밑에다 계속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차변에 접대비인데 800번대 접대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20만원 차변에 운반비인데 운반비도 800번대 25,000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22만 5천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저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이거 지문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거기 보시면 2000X2년인데 X2년을 지우시고 2023년으로 고치세요. 요거는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걸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인데 2023년이면은 1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년 남았다고요? 1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차변의 장기 차입금
서울,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서울.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까지 넣으세요. 우리가 1년 넘던 건 장기고, 1년 이내 되면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3개입니다. 요거 세무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회계에서도 한 번 낸 적이 있긴 있는데 세무보다 그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정상. 우리 비정상일 때는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영업 외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몇 개 없어졌냐면 70개 없어졌어요. 그래서 70개 곱하기 1,500원 70개 곱하기 1,500원 하시면 105,000원. 그래서 분기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105,000원, 대변의 상품 105,000원. 적용 8번 타계정 대출. 이렇게 하면 되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105,000원, 대변의 상품 적용 8번 마무리하세요. 그 다음 1분 후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무리 하시고 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은요, 그 상태에서 1월에서 12월 치시고, 왜냐면 5번은 수동도 있지만 자동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먼저 하셔야 돼요. 뭐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일단 기말 상품 오셔서 거기 보시면 상품이 1,500개 곱하기 1,500원 곱하기 880개예요. 왜냐면 몇 개 남았다라고 되어 있죠? 880개 남았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880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계산기로 1,500원 곱하기 880개 하시면 132만원 나와요. 그래서 기말 상품에다가 132만원 치세요. 132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말 원재료. 그래서 기말 원재료에다가는 저기 1,000원 곱하기 700개 해서 70만원 넣으세요. 그래서 얼마 넣으세요? 7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2,500원 곱하기 550개. 그래서 2,500원 곱하기 550개 하면은 137만 5천원 나와요. 그래서 기말 제품에다가는 137만 5천원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끝났으면 뭐 누르라고요? 전표 추가.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실제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곱하실 때. 그래서 실제에다가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부가가치, 아니 부가가치래네. 원천징수에서 여기 급여자료 입력 761페이지세요.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세요. 수당공제.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3분 드릴 테니까 여기 등록하세요. 거기 있는 거 보시고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읽어보시고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한번 넣어보세요. 3분 후에, 3분 후에 맞추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다음 것도 진행할 겁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기본급은 무조건 엽니다. 그 다음에 상여 없으니까 부, 직책수당 있으니까 여, 월차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비과세는 밑에 꼭 보셔야 돼요. 식대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업무 수행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시내교통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교통비 안 받으니까 여. 그 다음에 야간은 없죠? 부. 그 다음에 하나 넣으셔야 돼요.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 근데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대요. 그래서 비과세 하시고 똑같이 치셔야 돼요. 연구기관 등 똑같이 치시고,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그래서 별 내용 없으면 항상 시험은 똑같이 넣는 겁니다. 글씨를. 그래서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 치시고, 유형은 기다리세요. 네. 일단 요거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유형에서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연구 치세요. 이렇게 해서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거 있어요. 연구기관 등 무슨 보조비요? 연구 보조비. 그래서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F2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잠깐 눌러보세요. 공제. 그리고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옆에 거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2월 분입니다. 날짜는 30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0일 치시고 김기한에다가 금액 넣으세요.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금액 등록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뜨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뜨는 게 맞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돼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1시간 20분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푸시고 맞추고 시간 남으면 다음 것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다음에 나오세요. 그리고 항상 지문 잘 보셔야 돼요. 지문에 요것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누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날짜가 저희 12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들어오셔서 날짜 12월 치시고 나머지는 엔터만 치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세요. 전월 미완급세액 얼마 있대요? 20만원. 여기 밑에 있어요. 전월 미완급이라고. 여기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20만원. 끝. 나오세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예아니오 나오시면 그거 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그리고 항상 지문 먼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항상 지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연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그게 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103번 치세요. 103번 치시고 거기 써있잖아요. 박대박 4번 103번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박대박부터 박하영까지 보이시죠? 네. 5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요거 고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사원 등록에서 했었던 거. 네. 여기 보시고 기본 공제하고 그 옆에 추가 공제 한번 넣어보세요. 얘는요 일단 본인은 뭐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박정훈님은 62세인데 복권 당첨금 200만원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여기 복권 당첨금하고 일용직 있거든요. 일용직. 네. 요분들은 얼마를 받았든 상관없어요. 요분들은 분리과세요. 그래서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분들은 세금 내면 더 이상 그 돈과 관련돼서는 세금 낼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권 당첨금 받으면 세금 띄고 받잖아요. 로또 1등 되면. 그럼 이제 로또 당첨금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없어요. 일용직 분들도 1급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돈 받고 나면은 세금 더 이상 낼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복권 당첨금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김유진 어머님 요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총급여 요분 60세 이상. 그 다음에 어머님도 60세 이상이죠. 급여 얼마까지 된다고요? 500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분은 60세 이상에 요것도 해주셔야 돼요. 장애. 501만원이면 안 돼요. 500만원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있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일용직. 일용근로소득은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요. 일용근로로 해서 1억을 벌든 다 됩니다. 복권 당첨금도 똑같고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으로 10억 받았어도 요건 공제가 가능해요. 왜냐면 그분은 그 소득 관련돼서 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서민우 처남 네, 대학원생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분은 서민우는 좀 이따 나오는구나. 요거 순서대로 할게요. 박하나가 14살이죠? 그래서 모 대여 20세 이하의 자녀 됩니다. 박하연은 안 돼요. 돈 벌어서. 네. 사업소득 금액 얼마 있죠? 200만원 있죠. 이런 자녀를 두셔야 돼요. 네. 5살인데 뭐 벌고 있어요? 돈 벌고 있죠. 아마 저거일 확률이 높아요. 어린이 뭐 모델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서민우도 안 됩니다. 몇 살 넘어서요? 네, 20살 넘어서.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이제 일용은 얼마든 상관없어요. 일용직하고 복권은 뭐 몇십억이 나와도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돈 받을 때 이미 다 세금 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넣으세요. 보험료부터 기부금.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요 옆에 있죠? 네. 그래서 그거 나머지들 넣어보세요. 1시 12분에 맞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죠. 월세 임차에. 네,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이거 이 교재가 이게 안 좋더라고요. 다른 교재들은 맞춰 놓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으로 고칠게요. 2023년 3월 31일로 할게요.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보험료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 대여, 그 다음에 어머니 장애인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일반에다가 80만원, 장애인에다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 보청기는 되는데 간병비 안 돼요. 간병비는 아직 국가에서 저걸로 인정을 안 합니다. 저기 뭐냐 의료행위로. 그래서 간병비 안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쓴 거 안 돼요. 외국에서 쓴 건 뭐만 된다고요? 네, 교육비만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쓰신 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넣으셔야 돼요. 부양가족 가셔서 넣으시는데 누구만 넣어야 돼요? 어머니만. 그래서 김유진님만 넣으셔야 되고,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만 돼요? 100, 아이고 실손이 아니고 금액은 100만원. 그래서 간병비는 아직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서 안 되고, 질병치료비는 국내에서 썼으면 되는데 외국에서 써서 안 됩니다. 외국은 무조건 저분만 돼요. 교육비.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교육비 본인 대학원 됩니다. 처남 대학원 안 돼요. 왜냐면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고요? 본인만. 그래서 본인에다가 일단은 1100. 그 다음에 처남 안 되고, 자녀 교복 구입비 얼마까지 된다고요? 50. 체험은요? 30. 그래서 80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박하나가 저기 중학생이죠? 그래서 초중고 가서 얼마만 넣어야 된다고요? 80만 원만. 그 다음에 박하연 영어학원비, 학원비는 누구만 가능? 네, 미취학 아동.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벌죠. 그래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거기 위에 보면은 사업소득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숙지하세요.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의료비는 나이 안 봐도 되고 소득도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돈이 거기에서 소득 있는 분들은 의료비만 가능해요. 뭐만 된다고요? 의료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상관없는데 소득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네, 소득 때문에 안 돼요. 박하연은. 그 다음에 어머니 장애인 교육비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계 존속은 교육비에서 직계 존속은 뭐만 된다 그랬어요?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거기 장애인 교육비 나왔죠? 얼마 나왔죠? 300.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있어요. 여기에 얼마요? 300. 네, 지우는 거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그게 제일 잘 지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 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넣으실 때는 위아래 나눠야 돼요. 위에는 10, 밑에는 얼마요? 5. 네,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라고 있죠? 대학교는 법정이에요. 예,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왜 법정이냐면 우리 학교는 누가 관리하죠? 네, 나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학교에다가 기부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 밑에 보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네. 특수 교육비가 300만 원인데 있는데 이건 한도가 네. 아, 한도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한도는 저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안경 콘택트 렌즈 50, 교복 구입비 50. 네, 그것만 신경 쓰는 거고 나머지는 넣으면 알아서 한도 계산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월세 주택은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월세 주택 임차. 그리고 잘 안 보이시면 요거 누르세요. 크게 보기. 그럼 이렇게 화면 잘 보여요. 그리고 오타 안 나게 조심하시고. 우리가 많이 치는 것들은 오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형은 요 밑에 있어요. 아파트 5번. 그 다음에 면적은 84.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서 해보셔야 돼요. 이거 같이 하는 거는 만약에 혼자 하는 게 100이면 같이 하는 거는 한 50에서 70 사이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시일은 아까 제가 2000 몇 년이라 그랬냐 2020년 4월 1일에서 2023년 3월 31일 연간 월세는 840. 그래서 입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오타 나는 거. 오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딴 거는 그렇다 쳐도. 그 다음에 신용카드, 특히 신용카드를 잘 하셔야 돼요. 신용카드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를 워낙 저렇게 내놔서. 그래서 신용카드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보시면 거기 2,500만원 썼는데 전통시장에서 얼마 썼어요? 50. 대중교통에 30. 회사 경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도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회사 비용 안 돼요. 그 다음에 면세 사용 안 돼요. 왜냐면 면세는 세금 안 되기 때문에 면세 물품 산 것도 안 됩니다. 전통시장도 안 아, 전통시장은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전통시장 있잖아요. 네. 그 밑에 대중교통 있잖아요. 그거는 되고, 그 다음에 회사 경비는 왜 안 되냐면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안 돼요. 2번 빼주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500에서 일단 50만원 빼고 30만원 빼고 그 다음에 100만원 빼고 그 다음에 150만원 빼면 2170 나와요. 그래서 신용카드에다가는 2170 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얼마 있어요? 100만원. 그리고 저건 안 돼요. 보험료 내신 건. 일단 요거 마무리 하세요.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중공제 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신용카드 의료비, 그다음에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다음에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거 거기에서 현금영수증이 되는 이유는 보청기는 의료비잖아요. 그래서 이중공제가 되는 거고, 보장성 보험료는 왜 안 되냐면 신용카드하고 보험료는 이중공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보험료 공제 받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공제 되는 거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번 주 다음 주 하고 시험 볼 때까지가. 근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전에 했었던 건 기억에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하나라도 더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